정미홍 칼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탄핵 과정에서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바쁜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어떤 대선 국면에서 제가 정미홍 칼럼을 매일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여러분께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정미홍 칼럼의 제목은 조금 셉니다. 제가 제목을요, 모사꾼과 간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모반은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야권이, 야당이죠, 기본적으로 친북적입니다. 네. 이 친북이라는 말은 뭐 종북이니 뭐 공산주의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그 안에는 그야말로 북한의 그 정책이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그룹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북한도 우리 한민족이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그저 무조건적인 우리 지원과 이런 거를 그런 어떤 민족의 감정에 호소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대체로 친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북적,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야당, 이 집단이 그동안 이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이 보수 세력을 그야말로 악이나 적처럼 그렇게 여겨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 그들의 그동안에 그 해왔던 그 노력들이 이제 성과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살펴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좌파 세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진짜 불통에 대해서 보수 매체라고 하는 조중동은 모른 척했습니다. 뭐 전혀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다라는 것만 집중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이 뭘 하려고 하든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해왔던 이 야당이 작년 총선에서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조선, 동아 뭐 이런 소위 과거의 보수 매체라고 알려져 있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른바 김무성 세력을 밀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측 친박이라고 하는 그룹의 불리한 보도만 계속 했던 것이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보수 시민들이 조중동의 보도만 믿고서 김무성 소위 비박과 또 박근혜 대통령 측 그 친박 세력의 갈등으로만 이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염증을 느껴서 정작 투표장으로 가는 그 발길을 끊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중동의 힘이 그러면 절대적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그 영향력은 사실 따지고 보면 포털 사이트나 또는 주류 방송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다만 이 매체의 영향력은 보수 진영에 있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 힘이 약해진, 이런 포털이나 주류 방송에 의해서 힘이 약해진 이 조중동 매체가 다른 뭐 포털이라든지 방송하고 경쟁을 해서 이 확장성을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다 해서 아군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을 때린 거죠. 이 매체들의 힘은, 이 조중동의 힘은 과거보다는 물론 약해졌지만 보수 진영을 흔들어 놓는 데는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이 조선일보하고 이 보수의 원로들이 친박 때문에 새누리가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아주 뭐 일관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 조선닷컴에 그 올린 댓글들을 쭉 보면은 조선일보와 비박계 때문에 총선에서 새누리가 졌다, 이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국민들이 그동안의 조중동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의견들과 다른 생각들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가 참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수 국민들, 여론주도층들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 비박계는 이 자기들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를 꽉 채우지 못하면 차라리 선거에서 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그야말로 정략적인 판단만 한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당시에 김무성 대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지더라도 이한구 당시 그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심사위원장의 공천 룰은 우리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당대표로서 할 소리냐,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왔고 대단했는데, 그래도 이 김무성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팩트로 보면은 이 김무성계, 소위 비박들은 당을 장악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선거에서 패배해서 이 박근혜 정권의 힘을 빼서 무능하게 만들고 그런 선거 패배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기를 조성하자는 거죠. 이 위기를 조성해서 보수 시민들을 위기다, 그래서 한데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한편 힘 빠진 무능한 정권 대신에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대권에 도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놓은 이런 그 정략적인 이런 결론에 조선일보가 적극 협력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박계는 당을 장악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선거를 정말 말아먹느냐, 이런 두 가지 카드를 놓고 만지작거리다가 이거야말로 그냥 전형적인 정치 모사가 아닙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의 그 실질적 권력은 국회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주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통령제 국가였는데도 의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점점 그 권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회가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놓고 정작 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저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그런 것은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쭉 행사해 왔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 대통령은 집권 야당의 당수일 때라야 비로소 참다운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그 당을 권력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이 권력으로 보는 거가 국회에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들 하지만.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언론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자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왜냐하면 국회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 싫었던 거고, 여기에 언론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국회에 부역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절독을 많이 당한 이 보수파리 신문이 떠난 독자들에게 요즘에 구독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은 권력을 비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였고 그래서 우리들은 언론으로서 권력을 비판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구독 요청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반성을 하지 않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밀고 있는 그 정치의 그 의회 권력,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딴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독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을 당신들은 받아들여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게? 야당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대기업, 삼성과 같은 그런 대기업을 증오하고 보수 세력을 말살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 왔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탄핵소추뿐만이 아니라 더한 짓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에서 우리가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의 역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논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소추는 저는 실질적으로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당과 조선일보의 합작이다.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가 또 선봉에 섰긴 했는데, 중앙 TV, JTBC 같은 그런 매체들이에요. 결국 이게 지금 합작이 된 겁니다. 근데 김무성, 유승민 씨가 탄핵을 하는데 협조할 뜻이 없었다면은 사실 야당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그 의석수로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를 시킬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이 김무성, 유승민이 탄핵에 적극적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김무성 씨는 누구에게 노란한 것일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판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 김무성 씨에게 속삭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막판에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서 김무성 씨가 약간 주춤할 때, 주춤한 순간이 있었죠. 그때 유승민 씨가 탄핵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탄핵을 주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직무가 그때 정지가 됐고, 사실은 이 자체로 해서 뭐 대통령은 그동안에 4년 동안의 그 피나는 노력은 무시되고 명예의 치명상을 입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정말 망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증거가 나왔다든지 뭐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론 보도하고 검찰 수사, 그것도 결론도 안 난 그런 거 몇 개의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그냥 불과 며칠 만에 그냥 해치운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막말로 쪽팔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데 이 김무성, 유승민 씨 같은 이 비박계가 그럼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왜 탄핵했어야만 했나?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게 했을까?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 씨가요, 대통령과 자기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간에 뭐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겠는가? 그런 심보로 해서 그동안 어떻게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또 대통령을 만나서 웃음을 띠면서 이 의원 생활을 그럼 할 수 있었는지, 뭐 저 같은 그 성격으로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이 믿는 신념과 이념과 정책에 따라 국가를 한번 운영해 보자고 하는 거. 이게 정당의 기본 만들어지는 이유인데요. 그러려면 어느 당에서든지 국가 지도자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나 그걸 위한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이 당원 당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당에서 배출한 국가 지도자의 정책 추진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류를 전혀 범하지 않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없죠.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게 정치적 목적이든 또는 감정적이든 상관없이 비판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을 전혀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라고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자기 정책을 한번 펴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한번 해보라 이렇게 선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까? 같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박계는 사실상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돕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비박계를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몇 마디를 드리자면은 이 자기 당 대통령의 정책에 일단 협조해야 하는 게 저는 정당의 기본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당을 떠나야죠. 그게 사실 양심적이고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떠나지는 않고 우파 대통령을 좌파적 시각으로 비판하는가? 경제민주화니 뭐니 이런 거. 그 좌파 입장을 대변하면서 야당의 입장에서 할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쪽에서 표를 찍어줄 것도 아닌데 말씀입니다. 이런 전혀 자기 당의 원래 정책적인 방향과 이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경제관을 떠들면서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거, 그리고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정당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같은 당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위인가? 저는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만큼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게 또 있겠는가 라고 봅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도 결국은 경제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된 거고, 우리가 안보를 바라보는 눈은 경제와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직결되는 거죠.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꾼들의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신. 말 그대로 간사한 신하라는 말인데, 저는 오늘날 이 국가 지도자와 다른 정치인의 관계, 지도자와 또 다른 정치인의 관계, 이거를 군신 관계로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간신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어쨌든 그 주군으로부터 신임을 받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 주군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을 우리가 간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언론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은 비박계는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나면은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및 총선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또 비박계 지도부 쪽으로 곧바로 줄을 설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박계에서는 친박계를 제압을 하고 나면은 보수 성향 시민들의 움직임이 한풀 꺾이고 결국은 자기들을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비박계는 자신들이 당권을 차지하고 나중에 뭐 대선 후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를 다 내놓을 경우에 이 보수층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결국은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마 결국은 항상 그래왔듯이 보수의 그 지지자들이 차마 좌파는 찍지 못할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아마 지금도 변치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그동안 상당 부분 이 탄핵 과정을 보면은 비박계의 뭐 지난 총선부터 마찬가지지만 비박계의 생각대로 진행되어 온 모양새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나타난 거죠. 깨어있는 이 시민들이 쭉 지켜보다가 결국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고 새누리당의 의식 있는 의원들이 이제 비박계 행태에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비박계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비박계 말하자면 다 모여있는 이 바른정당의 의도와 뜻대로 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중동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조중동은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그 박 대통령의 지지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 은연중에라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보수 우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차라리 문재인을 미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 신문들은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서 그들의 선동에 결코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간신 혹은 모사꾼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참 유례 없이 부패하고 천박하게 흐르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또 품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사꾼들이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이 자유민주, 이 국가 정체성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끝까지 잘못된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미영 칼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